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 지방조정지역 해제, 본격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인가?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자이언트 스텝 여파에 13년 만에 8% 대출 금리 시대 열리나. 지금 한미 금리 현황입니다. 지금 이 파란색이 미국인데, 미국이 이번에 0.75%를 올리면서 3.25%가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2.5지만 앞으로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이렇게 두 번이 남아 있는데, 지금 예측하기로는 미국이 3.25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0.5% 픽스텝을 해서 3.0까지 가고 11월 달에도 한 0.25에서 3.25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나. 근데 미국이 공격적입니다. 미국은 지금 11월 달에도 0.75가 예상이 되고 12월 달에는 0.5에서 4.5까지. 그러면은 한미 금리 차가 약 1.25%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정부에서도 11월 달에도 지금 픽스텝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 차가 많이 나면 정말로 많은 달러가 미국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좀 위험한 시기죠. 그래서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대출금리는 지금 8%까지 갈 것 같다. 미국 11월 초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유력하고, 한국은행도 당장 다음 달 픽스텝 0.5% 인상 가능성이 커져서 대출 금리의 지표 금리 중 하나인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끌했는데 서울 주택값 38%가 거품이고, 서초는 한 50% 이상이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58%, 지방 19%, 다 거품이다. 소득 대비해서 너무 지금 집값이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금 분석을 한 건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을 할 때는 서울특별시는 38% 거품이다. 그 중에서 서초는 58%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도 58%, 또 인천 31%, 그렇죠? 세종이 60%로 가장 높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세종 60%, 아직도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58%, 서울 38%, 지금 다 빠져야 될 때죠. 부산 31%, 그죠? 광주가 39%. 이렇게 지금 표기한 요 지역들, 앞으로 하락장에서 엄청난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무더기 해제가 됐습니다. 지방은 다 해제가 됐고, 이제 수도권도 평택, 안성, 파주, 양주, 동두천 이렇게 해제가 됐죠. 근데 조정 지역이 풀려도 부동산 상승은 없습니다. 투자할 지금 돈이 없고 여력이 없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돈을 빼서 투자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좀 이 조정 지역이 해제됐을 때 좀 좋은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완전히 이제 바닥이 쳤을 때, 그때 현금 많이 모아 두시고 내 신용 많이 올려놓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조정 대상 지역 풀리면 바뀌는 부동산 세제는 첫째,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이 됩니다. 조성 대상 지역이 아니면 이번에 풀린 지역들 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풀린 지역들 보면은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세종,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다 풀렸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지금 풀린 거 보면 경기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그리고 부산, 대구, 광역, 울산 등 지방 전적, 지방은 전적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취득세도 비규제 지역 집을 사면 이 주택자도 1에서 3%입니다. 지금 내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평택에 이번에 집 하나 사면 평택 풀렸기 때문에 취득세 이 풀리기 전에는 8%였는데 1에서 3%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비규제 지역에선 3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규제 지역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중과세율이 안 됩니다. 서울에 하나, 평택에 하나, 또는 안성에 하나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 규제 지역 계속 풀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한 내년 초반쯤 되면 외곽도 이렇게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보겠죠. 뭐 시기의 차이지 좀 대세하락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좀 무주택자들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장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좀 보면은 전국 수도권 지방 상승률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 7월 지금은 9월 이제 말로 가고 있는데 7월까지도 지금 플러스긴 플러스인데 한 3% 4% 플러스였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됐죠. 지금 9월 기준으로는 서울, 강북, 서울, 강남, 강동권 그리고 경기를 봐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작년에 피크를 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7월달 데이터가 이렇고 9월달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전국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전국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지금 27.2입니다. 27.2죠. 지금 역대를 보면 13년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거의 2013년도에 지금 근접해 있죠. 근접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약 한 23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7까지 왔죠. 27까지 왔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닥을 내려와서 바닥을 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게 많을수록 팔려는 사람만 맡아는 건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팔려고 하는데 특히 서울, 대구, 세종 여기가 정말 진한 파란색이죠. 진한 초록색. 근데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입니다. 이 매매가격 전망지수라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낮으면 약 2, 3개월 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73.2죠. 73.2. 지금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은 무조건 떨어진다. 그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이 지수는 전국 부동산 사장님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예측값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계속 지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전국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전국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월 전국이 다 100 아래에 있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작년 같은 경우 21년 8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거다. 20년 8월도 대구, 인천 정도만 빼고는 모든 지역이 다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18년 19년도를 보면 18년 19년도에는 거의 한 중립적인, 그리고 18년도 보면 그렇게 강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전부 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를 보면 지금 2012년도 이 바닥을 다질 때 거의 지금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서울 매수위 지수가 24.9로 23.9죠. 23.9로 지난주 24.9보다 더 낮아지고 계속 매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11.8, 부산 15.1, 대전, 울산, 대구, 광주 다 10입니다. 10. 10이면은 지금 역대 거의 최저 수준에 이제 와 있습니다. 이 수준에 거의 다 와 있죠. 여기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수도권 매수위 지수를 좀 분석을 해보면 서울, 경기, 인천이 23.9, 16.7, 11.8인데 매도하려는 사람만 많아서 계속 좀 떨어진다. 거슬 수가 없는 그런 대세입니다. 5개 광역시 매수위 지수 주간 변동률을 봐도 광주, 부산, 대전, 울산, 대구 다 10대죠. 10. 그리고 다 매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지금 2주 전 대비해서 서울이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22, 매도 가격 변동률이 드디어 마이너스 0.22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매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실제 매도가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이라는 것은 그 전주 대비 가격이 얼마나 하락해서 거래가 됐냐, 그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락 거래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 마이너스 0.14에서 마이너스 0.36으로 경기도도 다 하락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도 그렇다. 좀 거슬 수 없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 기울기가 무섭습니다. 지금 매매 주간 변동률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폭락을 한다고 제 방송에서 제가 7월 8월 달 보면 이제 설 추석 지나고서 폭락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무섭습니다. 전국이 마이너스 0.22이고 경기권이 가장 크죠. 마이너스 0.36. 서울도 마이너스 0.22. 지금은 앞에 물건보다 마이너스 떨어진 것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2주 전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 가장 큰 것이 도봉. 그리고 노원, 강북, 광수, 광동 이 순이고, 그리고 경기, 인천을 봐도 경기, 인천도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0.36이죠. 마이너스 0.36으로 인천도 마이너스 0.27, 안양 동안구가 마이너스 0.62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안성 마이너스 0.67, 광명 마이너스 0.68, 가장 큰 데가 수원 영통이네요. 수원 영통이 마이너스 1.92. 정말 다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이 마이너스 0.19로 가장 떨어지고 있고, 남양주도 마이너스 0.74. 수원 영통은 제가 한 달 전에 방송을 했죠. 지역 분석할 때 앞으로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딱 그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전세 가격 2주 전 대비 마이너스 0.19로 하락폭이 큽니다. 전세도 계속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 광역시 마이너스 0.14, 전국 마이너스 0.19, 수도권 마이너스 0.27, 세종이 마이너스 0.54로 가장 크고요.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0.19, 전국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 마이너스 0.18로 안정화되어 있는데, 양천이 마이너스 0.49로 가장 안정화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는 마이너스 0.34, 인천이 마이너스 0.24로 하락되어 있는데, 수원 영통구가 역시나 매매 가격도 마이너스 1.95였죠. 근데 전세도 마이너스 2.17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다. 수원 지역에 앞으로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 매교동 쪽에 이쪽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정말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보면 지금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저희가 보통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이 정도 추세에서 놀아야 됩니다. 이 정도 추세에서 놀아야지, 움직여야지 집값이 쉴 때 집값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건데, 소득 대비해서 주택값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이 부분은 다 비정상입니다. 저희가 소득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다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 추세선에 맞게 내려오려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 14.8이죠. 경기가 10.8, 그리고 인천이 10.8이죠. 그럼 서울은 14.8, 서울이 14.8에 얼마로 내려와야 되나? 한 9 정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서울 이 노란색인데 여기서 움직이니까 9 정도로 내려오려면은 14.8이 9 정도로 내려오려면은 한 5.8이 내려와야 되죠. 그럼 한 45% 정도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식으로 서울 45%, 그리고 경기 보면 10.8에서 지금이 10.8이에요. 여기가 이제 꺾였죠. 지금 빨갛게 이게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냐? 한 7 수준입니다. 그럼 10.8이 7이 되면 약 3.8이 떨어져야 되죠. 약 한 40%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울은 45%, 그리고 경기 인천은 40%가 떨어져야 된다. 집값이. 그래야지 우리 소득에 맞는 요 구간으로 온다. 그래서 지금 먼저 꺾인 게 어디냐? 보면 빨간 선. 경기도가 먼저 꺾였습니다. 경기도가 꺾였고, 그럼 이제 인천 꺾이고 서울 꺾이고 이 순으로 갈 겁니다. 제 앞으로 이 데이터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분양 현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양 추세를 좀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22년 14년 동안이죠. 2008년 이때가 지금 부동산 암흑기였죠.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16만 건이죠. 최대 16만 건이었고, 이때부터 계속 이제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이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폭등을 하고, 딱 보면은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아파트 값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롯데가 제일 폭락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다시 떨어졌던 게 미분양이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예.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020년, 21년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9,000, 17,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냐? 31,000입니다. 예. 그리고 이 파란색 그래프가 변동률입니다. 변동률. 변동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게 큰 겁니다. 변동률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은 이 파란색 0 밑에 있을 때는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0을 기준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올라가고 있어요. 기울기가.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을 봐도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미분양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관심이 많으니까 서울시가 2012년도 이때가 아파트 가격이 최하일 때인데 서울이 이때가 3,400호가 미분양이었습니다. 3,400호. 근데 지금은 590호죠. 그러니까 2012년도 대비해서는 한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미분양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막대 그래프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변동률인데 변동률이 거의 100%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올해는 변동률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100%가 아니라 거의 1000%네요. 1000% 그죠? 1000% 10배가 늘었다는 얘기죠. 10배. 그렇죠. 작년에 50개였는데 올해 500개니까 10배가 늘었으니까 1000%죠. 이 기울기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비록 지금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이 시그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월별로 봐도 앞에는 서울을 이제 연별로 보고 월별로 봐도 계속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죠? 월별로 지금 올 연초에는 47가구였던 게 4월달에 360가구 그리고 지금 7월달에 590가구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맺은 말입니다. 조선 효종 때 판서를 지낸 박서라는 분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느 명문가의 교수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갑자기 중병을 앓다가 그만 실명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박서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앞을 못 보는 부인과 살면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와의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교수와 혼인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박서는 병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천명이지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불쌍한 아내는 데리고 살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 운명이니 그대로 장가를 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서의 부친은 아들의 말이 기특해서 그대로 날짜를 받아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맡고보니 초롱초롱 빛나는 아름다운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확인해보니 박서를 혼자 사모했던 누군가가 그녀의 미모와 지성을 갖춘 규수와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나니 이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행복도 심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행복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가시적인 현실은 비가식적 생각이 자란 열매입니다. 어떤 생각을 심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선택됩니다. 행복한 생각을 심으면 행복한 인격이 나오고 행복한 인격을 심으면 행복한 인생이 나옵니다. 인생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선택들이 됩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불행도 습관입니다. 평소에 행복의 선택을 훈련함으로
나의 행복은 결정됩니다. 불행은 원치 않으면 불행한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불행한 생각을 선택해서 행복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향기가 있다 중. 오늘도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